수소차 연료 한번 충전하는데 8만원 넘는데 주행거리는 생각보다 짧죠? 이 말 수소차 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연료전지 차량 분명 친환경이고 기술도 첨단인데 정작 연비 아니 전비는 기대 이하입니다. 이게 진짜 미래차 맞아?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신다면 여러분의 수소차 효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갑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소를 아끼는 건 기술이 아니라 주행 루틴입니다. 즉 어떻게 밟고 어떻게 멈추느냐, 이 루틴 하나만 바꿔도 연료비가 한 달에 3만원에서 4만원씩 줄어듭니다. 수소차 효율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 연료전지보다 운전자의 발끝이 더 중요하다. 수소차 왜 효율이 떨어질까? 수소차의 연비, 정확히는 전비는 보통 1kg당 90에서 100km 정도입니다. 하지만 운전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최저 70km에서 최고 120km까지 차이가 나죠. 즉 같은 차를 타도 누구는 연료 낭비형, 누구는 효율 괴물이 됩니다. 특히 현대 넥소를 기준으로 보면 공인 전비가 kg당 96.2km. 하지만 실제 도심 주행에서는 kg당 80km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소차는 가솔린도 전기차도 아닌 제3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핵심 포인트, 수소차는 발열 제어형 차량이다. 수소차의 핵심은 엔진이 아니라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 화학 반응으로 전기와 열, 그리고 물을 동시에 만들어내죠. 즉 발열과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자가 급가속, 급감속을 반복하면 연료전지가 필요 이상으로 열을 내고 냉각 시스템이 전력을 끌어다 써야 하죠. 결국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차는 달리는데 연료전지는 땀을 흘리는 상태예요. 실제 운전자들의 고민, 수소차를 타는 오너들의 실제 댓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충전 비용이 전기차보다 2배인데 주행거리는 비슷해요. 언덕길 한번 오르면 연료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보다 시내가 더 비효율적이에요. 이 모든 불만의 근본 원인은 운전자의 루틴이 수소차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1. 효율을 20% 올리는 주행 루틴의 핵심 5단계. 2. 온도, 코드, 공기 밀도에 따른 효율 관리법. 3. 실제 오너들의 데이터로 검증된 팁. 여러분의 차가 같은 넥소라도 한번 충전으로 100km 더 가는 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습관의 차이입니다. 수소차의 효율을 바꾸는 건 과학이 아니라 루틴이다. 단 5분 투자로 주행거리 100km가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수소차의 효율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1. 기본 원리, 수소차 효율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 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든다면서 왜 효율이 100%가 아니죠? 이 질문 하나로 수소차의 모든 비밀이 시작됩니다. 1. 수소차는 화학 발전소다. 수소차는 전기차처럼 배터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발전소에 가깝죠. 연료전지 안에서는 수소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전기와 물, 그리고 열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즉, 수소차는 달리면서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달리는 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화학 발전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 효율을 잡아먹는 3대 손실. 수소차의 에너지 흐름은 수소 탱크에서 연료전지를 거쳐 인버터로 가서 모터를 구동시키면 바퀴가 돌아가는 이 순서로 전달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손실이 발생하죠. 1. 변환 손실,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약 40%가 열로 날아감. 2. 전송 손실, 인버터와 모터로 보내는 전력 중 약 10% 소모. 3. 운전 손실, 급가속 급정지 시 냉각 펌프, 에어 컴프레서 작동으로 추가 소모. 결국 실제 구동 효율은 약 55에서 60%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수소 한 통으로 100km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도 실제 주행거리는 60km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죠. 수소차의 연료 절반은 열로 사라진다. 효율을 높이려면 열을 다스려야 한다. 3. 열이 효율을 결정한다. 연료전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온도 불균형이에요. 수소가 반응할 때 생기는 열이 너무 높으면 효율이 급락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차량에는 냉각 시스템과 공기 공급 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장치들이 작동할 때마다 전기를 소모하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전력 낭비의 주범입니다. 쉽게 말해 급가속은 연료전지가 과열되어 냉각팬이 작동하게 되고 효율이 하락됩니다. 급감속은 전력 잉여 발생으로 회생제동이 미활용되고 손실이 증가됩니다. 즉 운전자의 발끝 온도 조절 능력이 수소차의 효율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4. 공기의 품질도 효율을 좌우한다. 연료전지는 산소를 이용하므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 습도, 압력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공기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반응이 불안정해지고 습도가 낮으면 막이 건조해져 전도율이 떨어지며 고도가 높아 공기 밀도가 낮으면 산소량이 부족해 반응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 해발 높은 지역, 건조한 날씨일수록 연료전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수소차는 엔진이 아닌 산소 호흡기를 단차다. 공기가 나쁘면 효율이 떨어지고 온도가 흔들리면 연비도 무너진다. 5. 배터리의 개입, 보조 동력의 양날의 검. 수소차에도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전기차처럼 큰 배터리가 아니라 연료전지와 모터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장치죠. 문제는 이 배터리의 작동 타이밍입니다. 급가속할 때 전력이 부족하면 배터리가 도와주고 감속할 때 남는 에너지는 회생제동으로 배터리에 충전됩니다. 하지만 급가속 급정지를 자주 반복하면 이 배터리의 충방전 사이클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결국 전력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배터리의 도움은 많을수록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6. 요약, 수소차 효율이 떨어지는 세 가지 핵심 구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열 손실, 연료전지의 과열, 관행. 2. 공기 손실, 온도, 습도, 압력 불균형. 3. 전력 손실, 급가속, 급정지 반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배터리 개입.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공행 효율 대비 실제 효율이 최대 30%까지 낮아집니다. 수소차 효율은 열과 공기 그리고 리듬의 싸움입니다. 엔진 소리 대신 발끝의 박자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수소차 운전하면서 연비가 들쭉날쭉하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이 뒤섞인 결과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은 해결 루틴으로 들어가야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수소차 효율을 20% 이상 올린 오너들의 루틴을 주행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덕길, 고속도로, 시내주행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파트 2. 주행 루틴 효율을 20% 높이는 실제 운전법.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소차 효율은 가속 리듬 하나로 20%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 넥소 오너들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RPM 대신 전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한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평균 18에서 22% 더 높은 효율을 기록했어요. 수소차 효율 20% 올리는 비결, 엑셀을 세게 밟는 게 아니라 길게 밟는 겁니다. 1. 출발 루틴 5초 룰. 수소차의 가장 큰 전력 손실은 초기 가속입니다. 연료전지가 갑자기 높은 전력을 내야 할 때 냉각팬과 공기 공급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땐 엑셀을 5초에 걸쳐 천천히 밟는 게 핵심입니다. 0에서 시속 60km까지 5초.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류 곡선이에요. 이렇게 하면 연료전지의 온도 상승이 완만해지고 보조 배터리의 개입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초기 효율이 약 10% 상승합니다. 5초를 참으면 한 달 주유비가 3만원 줄어든다. 이 정석주행, 시속 70에서 90km 구간이 황금 효율대. 수소차는 엔진 회전수가 없지만 전력 소비량으로 보면 RPM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넥소 기준으로 시속 70에서 90km 구간이 전력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시속 100km를 넘으면 공기저항 증가로 전력 소모가 급등합니다. 즉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85km 전후로 정속주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구간에서 연료전지는 일정한 온도, 약 80에서 85도를 유지하며 냉각펌프의 작동도 최소화됩니다. 수소차는 빠르게 달릴수록 전기가 덜 남는다. 3. 시내주행, 회생제동의 타이밍이 생명이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회생제동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회생제동이 세게 작동할수록 좋다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팁은 예측 제동이에요. 정차 지점 100m 전부터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 전류가 10에서 20kW 범위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연료전지의 전력 생산이 일시적으로 줄어 냉각 시스템 부하가 완화되고 배터리 충전 효율이 약 15% 상승합니다. 결국 회생제동을 급하게 걸면 낭비, 예측적으로 걸면 효율 상승이에요.
브레이크는 세게가 아니라 미리. 회생제동은 예측형 제동이 진짜 효율을 만든다. 4. 언덕길 수소 대신 관성으로 올라라.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무겁습니다. 그만큼 오르막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크죠. 하지만 팁이 있습니다. 가속은 초입에서 유지엔 관성으로. 예를 들어 오르막이 시작되기 전 평지에서 약간의 속도, 시속 10에서 15km를 더 붙여두면 언덕 중간에 엑셀을 덜 밟고도 관성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언덕 끝에서 엑셀을 미리 떼면 회생제동이 작동해 하강 시 충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즉 올라갈 땐 예측 가속, 내려갈 땐 자연회생. 이 루틴만 지켜도 산길 주행 시 효율이 약 12에서 15% 향상됩니다. 5. 에어컨 앤드 히터 조합 모드가 답이다. 수소차의 공조장치는 전기차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 연료전지 스택의 열을 실내 난방에도 재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엔 냉각팬과 에어컨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겨울엔 스택열과 히터 보조 전력이 함께 쓰입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에는 내기순환 모드와 송풍 단계 2에서 3단 유지. 겨울에는 히터 켜기 전 열선 시트, 핸드히터 먼저 사용. 이렇게 하면 냉각 펌프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실내 온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약 10% 줄일 수 있습니다. 공조 설정 하나로 주행거리 30km가 늘어납니다. 6. 효율 루틴 총정리. 수소차 효율을 20% 이상 높이는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1. 출발할 때는 5초에 걸쳐 천천히 가속하세요. 급출발을 피하면 효율이 약 10% 올라갑니다. 2. 정속 주행은 시속 70에서 90km 구간이 황금 효율대입니다. 이 범위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달릴 수 있습니다. 3. 감속할 때는 예측해서 미리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완만한 회생제동이 효율을 8에서 10% 높여줍니다. 4. 언덕길은 초입에서 속도를 살짝 붙이고 중간엔 관성으로 오르세요. 내리막에선 엑셀을 미리 떼면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걸립니다. 이 루틴만으로 효율이 12에서 15% 개선됩니다. 5. 에어컨이나 히터는 꼭 필요할 때만 내기순환 모드로 사용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약 10%의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천천히 출발하고 일정 속도로 달리며 미리 멈추고 관성으로 오르고 공조는 절제한다. 이 5가지 습관이 수소차 효율 20% 향상의 핵심 루틴입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지키면 최대 20에서 22% 효율 향상, 즉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더 주행 가능합니다. 엑셀을 천천히, 브레이크는 미리, 에어컨은 절제. 수소차 효율 20%는 이 세 줄에 다 있다. 지금까지 주행 습관으로 효율을 높이는 법을 봤다면 다음은 외부 요인, 즉 기온, 고도, 바람 같은 환경 요소가 수소차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타이밍과 경로 선택으로 얼마든지 효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외부 요인, 온도, 고도, 바람이 만드는 연비 차이. 같은 차인데 계절마다 효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수소차가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즉 기온, 공기 밀도, 바람이 변하면 효율도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소차 효율의 절반은 날씨와 공기가 결정한다. 1. 기온, 온도가 낮을수록 효율도 떨어진다. 수소 연료전지는 약 80에서 85도의 온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예열에 전력을 더 써서 효율이 10에서 15% 하락하죠. 따라서 겨울엔 시동 걸고 오래 기다리기보단 바로 천천히 출발해서 주행 중 자연히 예열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즉 겨울엔 주행 예열이 답이다. 이 더위 냉각팬이 효율을 갉아먹는다. 여름엔 연료전지가 과열돼 냉각 펌프가 더 자주 돌아갑니다. 냉각 시스템 전력 소모만으로도 효율이 8에서 10% 떨어질 수 있죠. 이럴 땐 주차는 그늘, 주행 중엔 내기순환 유지, 창문 살짝 열어 열 배출만 해줘도 냉각 부하를 58% 줄일 수 있습니다. 3. 고도 산소가 줄면 효율도 줄어든다. 수소차는 산소를 연료로 씁니다. 해발 1000m에서는 공기 밀도가 약 12% 낮아져 반응 효율이 떨어지고 컴프레서가 더 강하게 돌아가면서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주행거리가 10에서 15km 줄어듭니다. 팁. 오르막길은 완만한 루트, 내리막은 경사 있는 루트를 택하면 회생제동을 극대화해 효율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4. 바람, 수소차에 보이지 않는 적. 맞바람은 공기 저항을 폭발적으로 늘려 효율을 10% 이상 떨어뜨립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맞바람 시속 20km면
체감 저항은 시속 120km 수준이에요. 반대로 순풍일 때는 효율이 6에서 8% 좋아집니다. 장거리 주행 시엔 기상청 바람 방향만 확인해도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습도 너무 건조해도 너무 습해도 손실. 수소 연료 전지는 반응 중 물을 만듭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전해 질막이 말라 전도율이 떨어지고 너무 습하면 내부에 물이 차서 반응이 둔해집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이에요. 비 오는 날엔 공기 흡입구 물기를 꼭 닦아주세요. 요약, 자연이 만드는 효율의 법칙. 겨울엔 주행 예열로 열 관리. 여름엔 내기 순환으로 냉각 부하 최소화. 산길은 오를 때 느리게 내릴 때 길게 회생제동. 맞바람엔 속도를 낮추고 순풍 땐 정속 유지. 습도는 적당하게 흡입구 청결 유지. 이 5가지만 지켜도 연료 손실을 평균 15에서 20% 줄일 수 있습니다. 기온은 열, 고도는 산소, 바람은 저항. 수소차 효율은 자연의 리듬 위에서 결정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운전 습관과 환경 요인을 모두 알아봤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관리 루틴, 즉 차량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연료전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고 효율 저하 없이 10만 km 이상 안정적으로 타는 수소차 관리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4. 관리 루틴 앤드 마무리. 습관이 효율을 만든다. 효율을 높이는 건 쉽지만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수소차는 달리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정기 관리 루틴이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결론은 하나, 충전보다 중요한 건 관리 주기다. 1. 연료전지 관리. 물과 열을 흘려보내라. 연료전지 내부엔 항상 물이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전도율이 떨어져 효율이 급감하죠. 주 1회 20km 이상 장거리 주행. 주차 후 10초간 시동 유지로 잔류수소, 수분 배출. 이렇게만 해도 스택 내부 효율이 5에서 8% 유지됩니다. 수소차에게 물은 친구이자 적이다. 흐르게 하면 효율, 막히면 손실. 이 냉각수 앤드 공기 필터. 효율의 숨은 열쇠. 냉각수가 오래되면 열순환이 느려지고 공기 필터가 막히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냉각수는 2만에서 3만 km 또는 1년에 한 번 교체. 공기 필터는 2만 km마다 교체. 냉각팬 소음이 커지면 즉시 점검. 이 작은 관리로 효율 저하를 10%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조 배터리. 조형 같지만 핵심. 12V 보조 배터리가 약해지면 연료전지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전압이 11.5V 이하면 교체 시기입니다. 연 2회 점검만으로 효율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충전 루틴. 꽉보다 여유있게. 수소를 꽉 채우면 압력이 높아져 내부 온도 변화가 커집니다. 잔량 30에서 40%에서 충전 시작. 95%까지만 충전 후 고속주행은 잠시 피하기. 이렇게 하면 스택 수명이 15% 연장되고 효율도 안정됩니다. 수소는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채우는 게 기술이다. 5. 데이터로 관리하라. 넥소 미라이에는 전비와 스택 온도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전비가 평소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냉각 문제 의심. 스택 온도 80에서 85도 범위 유지가 이상적. 이걸 주 1회만 확인해도 문제를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관리 루틴 요약. 1주 1회 장거리 주행으로 내부 수분 배출. 2. 냉각수 공기 필터 1년에서 2년 주기 교체. 3. 보조 배터리 전압 연 2회 점검. 4. 충전은 95%까지만 완충 피하기. 5. 전비 로그 주 1회 확인. 이 5가지 루틴이면 효율 저하 없이 10만 km 이상 안정 주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한 수소차 효율 20% 높이는 루틴은 결국 발끝, 바람, 관리 3단어로 정리됩니다. 발끝은 운전 루틴, 바람은 환경 대응, 관리는 효율의 지속성. 이 3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충전 한 번으로 100km 이상 더 달리는 차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자동차 꿀팁 연구소의 다음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단순한 자동차 정보가 아닌 실제 운전자의 체감 효율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알찬 지식으로 여러분의 자동차 생활을 가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